안녕하세요. 문클래스의 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벽 6시 작가님과 함께 붓글씨 켈리와 아주 간단한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으로 액자나 영화나 드라마 속 글씨를 재해석하는 재해석 켈리를 배워볼게요.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화선지는 살짝 문질러 부드러운 쪽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글씨를 쓰는 붓과 채색용 붓, 물감, 먹, 액자, 마지막으로 인쇄용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이번 시간에 써볼 글귀는 황경신 작가님의 에세이 밤 11시에 담긴 한 글귀인데요. 꽃을 따는 마음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마음이었으면 우리의 시간은 입니다. 여러분은 글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아름다운 꽃을 따는 건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나무를 심고 키우려면 물도 잘 챙겨서 주어야 하고 햇빛은 충분히 쬐고 있는지 옆에서 살펴보는 오랜 시간의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닐까 해요. 그 느낌을 담아 표현해 볼게요. 글씨를 쓰는 중요한 팁. 첫 번째, 자연스러움. 글귀에서 받은 느낌과 감성이 글씨에 고스란히 묻어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덩어리감. 테트리스 게임 해보셨죠? 빈 공간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가독성. 아무리 나만의 느낌을 담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글씨라면 문제가 있겠죠? 자연스러움을 살리되 가독성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글귀와 어울리는 간단한 일러스트로 나무를 한 그릇 그려볼게요. 글씨를 쓰던 붓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채색 부채로 색을 입혀줄게요. 작가님의 채색 팁. 채색할 때 한 가지 색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으로 입체감을 더해주시고 스케치 선을 넘어가더라도 먹그림만의 멋을 살리는 센스 겸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간단한 포토샵과 일러스트 작업을 해주고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을 열고 스캔한 글씨와 일러스트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모드에서 CMYK 모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색상으로 인쇄할 수 있답니다. 왼쪽에 올가미 툴을 이용하시면 지저분한 점들을 지울 수 있어요. 포토샵이니 보정도 살짝 넣어볼게요. 컨트롤 L을 누르고 검정색과 흰색의 레벨을 조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도 해주는데 이 과정은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옆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림의 경우 먹그림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별다른 작업은 하지 않을게요. 잘라내서 글씨의 위치에 맞게 잘 배치하고 인쇄해주세요. 인쇄할 때 CMYK 모드 잊지 마시고요.
인쇄가 완료되면 액자 크기에 맞게 재단해주세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액자 뒷판을 대고 작품이 가운데 위치하게끔 재단을 해주면 쉽게 재단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액자에 맞는 화선지에 글씨와 일러스트를 그려 액자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포토샵 작업으로 더 깔끔하고 쉽고 파일만 있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럼 다음 재해석 캘리를 배워볼게요. 재해석 캘리그라피는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 북커버의 글씨를 나만의 느낌을 담아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캘리그라피예요. 먼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의 북커버를 재해석해 볼게요. 재해석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줄거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주인공 온조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인터넷 카페에 시간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팔아 손님들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고 시간과 삶에 대해 깨닫는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줄거리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했으면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저는 시간을 파는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가 이 책의 주요 내용인 만큼 신비로운 느낌을 살리고 배경에 있는 구름과 어우러지도록 표현해 볼게요. 구름의 형태를 따라 글씨에 곡선을 넣어 어울리게, 특히 시옷자를 구름과 어울리게 써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둥근 느낌을 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써볼게요. 포토샵을 켜서 왼쪽에 패치 도구로 지우려는 글자를 드래그하고 바탕으로 빼주면 이렇게 원본 글씨가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미리 스캔 뜬 재해석 글씨를 원본 글씨 색과 같은 색으로 바꿔주고 북커버에 붙인 후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주면 완성! 어떤가요? 신비로운 느낌과 구름과 잘 어울리는 원본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번에는 좀 더 대중적인 화제의 드라마죠.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포스터를 재해석해 볼게요. 두 가지 포스터를 재해석해 볼 건데 먼저 이 포스터는 두 남녀 주인공의 눈빛과 표정에서 풍겨오는 아련한 느낌을 표현해 볼게요. 분위기에 맞게 곡선을 좀 많이 넣되 밝은 느낌의 곡선이 아니라 아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글씨들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구도를 잡아봤어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줄거리는 드라마를 종영 후 몰아서 보는 분들을 위해 패스할게요. 예전 한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 올해 있었던 일이었대요. 친구와 드라마 대장금 얘기를 하던 중 친구가 갑자기 화를 냈다고 해요. 왜냐고요? 몰아서 보려고 했대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드라마 줄거리는 패스할게요.
두 번째 포스터는 동화책 표지처럼 귀엽게 꾸며져 있죠? 저는 동화책인 만큼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써볼게요. 최대한 곡선을 빼고 좀 각진 느낌을 주면서 글씨마다 기울어진 방향을 달리해서 갸우뚱 하는 귀여운 느낌을 담아볼게요. 그리고 제 해석은 되는데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렵다면 이미 캘리그라피가 이용된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를 참고하시거나 제 해석 캘리 작품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캔 후 기초 포토샵 작업이 끝나면 일러스트에서 글씨 파일과 포스터 원본을 열어주세요. 원본과 같은 색으로 조정해 주시고 미리 원본 글씨를 지운 포스터에 위치를 맞춰 붙여 넣어주시면 완성! 같은 포스터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포스터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북커버와 드라마 포스터를 재해석해 보았는데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포스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느낌을 담아 써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액자 만들기와 재해석 캘리그라피 잘 보셨나요? 만드는 과정을 함께 보신 것과 같이 생각보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붓으로 쓰지 않아도 종이에 펜으로 쓴 글씨도 상관없어요. 나만의 글씨에 나만의 감성을 더한다면 그 어떤 것도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캘리그라피라는 것에 대해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